네, 안녕하세요. 버스 앤 드라이버입니다. 오늘은 짜장과 짬뽕 같은 관계에 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테크트리는 시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을버스를 시작을 해서 경력을 쌓고 서울 시내버스나 공항버스 이렇게 가는 편이고요. 시외버스는 이제 관광으로 시작을 해서 2군 고속, 최종은 이제 1군 고속으로 이렇게 가는 테크트리가 되겠죠. 보통 이제 시내버스 하다가 시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시외에서 시내로 가는 경우는 좀 많이 드뭅니다. 시내버스에서 관광버스 경력을 안 쳐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처음 시작을 관광버스보다는 마을버스로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버스는 일반 경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경력을 쌓으면 시외도 갈 수 있고 시내도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런 시내버스로 시작을 하는 거를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행 형태로 보면 시내버스는 이제 보통 격일이나 1일 2교대 이렇게 진행이 돼서 항상 집에 가고요. 근데 시외는 2근 1휴나 3근 2휴, 어떤 공지에 봤을 때는 4근 2휴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이런 2, 3일 연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박이 꼭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박을 하면 숙소에서 자야 되는데 이게 좀 사람마다 정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자야 되고 샤워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외박 때문에 시외버스를 꺼리는 분들이 있죠. 가족들이랑 떨어져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외박이 좋다 싶으면 이제 시외버스가 갑이죠. 온 전국을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운행 피로도로 따지면 일단은 시내버스는 잦은 출발 정지, 기아 변속 요것 때문에 정말 양손 양발이 푸다 못해 아프죠. 정말 돌아버릴 때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정체까지 생기면 허벅지랑 종아리의 근육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고 무릎은 당연히 아픕니다. 반면에 시외버스는 크루즈 컨트롤이 갑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회사는 없지만, 그리고 브레이크도 리타드로 하기 때문에 운행만 따지면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보다는 훨씬 편해 보입니다. 졸음운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내버스는 아무래도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릴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졸리기도 합니다. 네, 16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졸려요. 근데 시외버스보다는 좀 덜하겠죠. 시외버스는 이제 특히 따사로운 봄날에 온몸을 맡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흔히 말해서 충곤증,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뻥 뚫린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다 보면 이게 졸음운전을 하기가 참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음운전하다가 대형사고 나는 것도 많이 보죠. 그래서 교육 같은 걸 받다 보면 이 졸음운전에 대한 교육을 꼭 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외버스가 졸음운전에는 조금 취약하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승객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승객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내버스가 스트레스가 높겠죠. 저도 고양교통에 있을 때 카드를 가장 많이 찍었던 게 1,500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보다 많이 찍는 다른 회사의 노선도 있겠지만 승차할 때 찍고 하차할 때 찍고 두 번 찍으니까 나누면 한 700명 정도가 하루에 탔다고 보면 되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는 출퇴근 손님이 많이 타기 때문에 손님들의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사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시외버스는 기본적으로 입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있기는 하죠. 이런 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으시면 안 되고요. 물론 있기는 한데 대부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는 손님도 적고, 그래서 이제 손님의 스트레스가 시내 버스보다는 적죠. 그리고 시외버스는 보통 여행을 떠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표정이 기본적으로 밝습니다. 네, 그래서 시외버스가 시내보다는 스트레스가 적죠. 그리고 이제 사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시내버스가 시내를 이제 요리조리 피해가기 때문에 정류장도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 급하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유턴하는 시내버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입석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엄청 취약해요. 접촉사고는 그나마 내가 정말 방어운전을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사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운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전사고를 겪어봤지만, 브레이크를 정말 세게 밟았는데도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도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사고는 정말 좀 운이 많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런 안전사고에 시내버스가 취약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시외버스는 일단 대부분 앉아가고, 그리고 안전벨트가 의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고율이 시내버스보다는 적고, 근데 다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졸음운전 때문일 수도 있고, 100km로 가고 있는데 잠깐 사이드미러 보고 앞에 봤는데 차가 들어와 있으면 대형 사고죠, 그거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버스 사고들은 대부분,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 시외버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시내버스는 일단 사람들이 도심에서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도로도 한산하고 사람도 적고, 그래서 시내버스가 명절에는 운행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반면에 시외버스의 최악의 상황이 바로 명절이에요. 일단 명절에는 터미널 나가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저도 작년 추석 때인가요? 딱 한 번 그랬는데, 터미널 플랫폼에서 터미널 나가는 것까지만 20분 걸렸어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터미널을 나가면 이제 고속도로부터 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내버스도 노선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고양교통에서 제가 일했던 96번도 명절에 강화는 정말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외버스처럼 명절에 운행을 하기 싫었던 게 96번이었어요. 그래서 고참들은 이제 명절에 다 빼버리기는 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이제 시외버스가 시내보다 명절에 더 힘들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 시내, 시외의 이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시외버스의 신입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거리 운행부터 시작을 합니다. 1시간, 2시간, 거기에다가 정류장도 많아요. 시외버스인데 정류장이 많습니다. 시내버스랑 비슷할 정도로 많은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시외버스라고 말하는 운행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게 버스 기사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